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주관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12년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던 광양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순천시의원 바선거구는 6명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별 정당과 이력이 다양해 그 어느 곳보다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남 권역 내 의대 신설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도 의대 신설 의지를 찾기 힘듭니다. 태양광업계가 고흥 해창만 물고기 폐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무소속 정인화 두 후보가 참여해 설전을 벌였고 무소속 문선용, 서장원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한 광양시장 선거. 무주 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지고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 속에서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토론에서 다시 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차세대 소재 산업 육성 등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두 후보는 각각의 차별화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저는 광양읍을 중마동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읍이 가지고 있는 광양읍것만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광양읍 원도심을 주거문화 중심지로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매력적인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정주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후보의 상호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당시 부군수인 후보가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당초 감정가보다 7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부풀려 지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양의 미래와 광양의 품격, 시민의 자존심을 위하여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과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토론회에 이은 방송 연설회에서 기호 4번 무소속 문선용 후보는 행정조직의 혁신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태인동 자연마을 이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인동 주민의 이주가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광양시의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태인 동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4년 내에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서장훈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위기의 광양 보건대 회생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3개월 이내로 반드시 보건대를 살려내겠습니다. 대학 총장 시절에도 3억 원의 급여를 포기했듯이 시장 급여도 대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양의 유권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의 지방선거 때마다 무소속 시장을 선택해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탈환이냐 무소속 후보의 수성이냐. 6일 지방선거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광양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역 선거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중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의원 바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수 정당인 진보당의 무소속까지 여러 진영의 다양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내민 곳인데요. 후보들의 이력도 다양한 만큼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호수공원에다 상업, 의료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곳. 올해 왕조 1동 단독으로 분리된 인구 4만여 명의 순천시 의원 바 선거구입니다. 3명의 시의원을 뽑는 이곳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6명.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을 포함해 17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장경순 후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복지 인프라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피부에 민감하게 닿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그래서 24시간 노인 돌봄센터를 우리 지역구에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 현직 시의원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최병배 후보는 지역구의 상징인 조례호수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용계산에 있는 물을 유입을 해서 조례호수공원에다가 완전 일산 호수공원 같이 아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30여 년 동안 순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문영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공산여중을 남녀 공학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들어가면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시의원에 도전한 21살의 청년 사업가인 오태민 후보는 시의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하지만 우리 청년 단체들은 조례로 아니면 또 시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당선돼서 꼭 그런 단체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직 시의원을 지낸 진보당 최미희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복지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친환경 건강간식 그리고 무상교복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체육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 장숙희 후보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 돌봄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만 내주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그 돌봄 시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특구로 좀 만들고 싶다. 수천 세대의 아파트 건설과 택지 개발로 민선 8기 임기 내에 지역구 인구가 크게 증가할 예정인 순천시 바선거구. 당선에 성공하면 차기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시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후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 혹은 당선인을 연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노출도가 높은 이른바 선거 유세 명당을 찾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 측에서 유세 차량을 막무가내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지역의 일꾼이 상습적인 주정차로 불편과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남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한방향 시야를 완전히 가린 채 횡단보도 옆 공간에 선거 유세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합니다. 이렇게 유세 차량 하실 때는 조금 시민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걸어갈 때 좀 안 보이시거든요. 그때 좀 어렵더라고요. 최근에도.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도 유세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는 출근길 유세를 위한 좋은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밤늦게 유세 차량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교차로 곳곳에는 주차된 유세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어떨까요?
목포의 한 주택가 도로, 유세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행로에도 유세 차량이 서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유세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게 무엇이든지 신호등도 잘 보이고 차도 잘 지켜주고 우리들도 잘 지켜야 되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선관위 스티커가 부착된 선거 유세 차량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할 수준이더라도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은 그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후보자에게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뭐 어느 후보자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좋은 장소에서 유권자와의 만남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의욕만 앞설 뿐 정작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태양광 업계가 고흥 해창만 물고기 폐사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해창만 태양광 사업자의 화학 세척제 사용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다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는 기준치 962배의 세척제 성분이 녹아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휴캠스가 여수 국가산단 내 주력 사업인 질산과 모노니트로벤젠 생산 공장을 올해 안에 대폭 증설합니다. 정밀화학 핵심 소재 기업인 휴캠스는 올 연말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40만 톤 규모의 질산 공장과 30만 톤 규모의 모노니트로벤젠 공장을 여수 공장 내에 각각 증설하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휴캠스는 이번 공장 증설로 질산은 기존 110만 톤에서 150만 톤, 모노니트로벤젠은 42만 톤에서 72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연내 완공과 함께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졌겠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입니다. 여수 18에서 25도, 순천과 광양 17에서 29도, 고흥은 13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18에서 31도, 목포는 17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오후 들어 구름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흐려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논의가 중단됐던 의료 인력 확충과 전남 권역 내 의대 신설 문제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 정권의 초기이자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의대 신설에 당정이 합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전남을 언급하면서 지역에 청신호가 켜진 시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의료 인프라 관련 언급은 단 한 줄.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항목에서 지역 내 의대 신설의 의지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열린 전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 후보의 설립 당위성에 대한 한 차례 언급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기인 지금
광역 차원의 통합된 논의와 대안이 시급한 배경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정확한 의료 자료를 놓고 논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으시면서. 의료 낙후지로서 의대 신설의 명분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전남에만 의대가 설립되지 못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찾고 최소한의 정원 규모를 배정받아야 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전남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었던 그 정원에서 감축한 거니까 215명 감축한 정원 중에서 100명이라도 빨리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 공백은 더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의대 신설의 동력은 오히려 크게 약화된 상황. 막연한 당위성의 반복을 넘어 보다 정밀한 자료와 명분으로 새 정부를 설득해낼 대책을 서두를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고속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하반기부터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수와 순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한 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출발 시각은 새벽 0시 10분, 순천 출발 시각은 새벽 1시이며 인천공항에서 순천과 여수로 향하는 고속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GS칼텍스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공장 인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 봉사대는 오늘 인근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묘도동과 3일동 20여 가구를 방문해 대형 폐가전과 폐가구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대는 이에 앞서 회사 소속 중식 요리사가 직접 나서 신덕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묘도동과 3일동 30여 개 경로당의 방역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부산교통공사와 FA컵 16강전을 치릅니다. FA컵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디펜딩 챔피언 전남 드래곤즈는 내일 저녁 7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부산교통공사와 2022 하나원큐 FA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전남의 전경준 감독은 FA컵 강자답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남이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고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니만큼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